오전 7시 30분. 최정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 창문을 밀어 열었다. 찬 공기가 스며들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얘들아, 밥 먹자. 목소리가 텅 빈 거실과 복도를 맴돌다 사그라들었다. 대답은 당연히 없었다. 74세의 정자에게 이 무의미한 의식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추자 먼지 입자들이 춤추듯 떠다녔다. 유기농 식탁은 너무 커 보였다. 한쪽 구석에는 서울에 사는 큰딸이, 다른 한쪽에는 부산의 둘째 아들이, 그리고 맞은편에는 미국으로 이민 간 막내 아들이 사다 준 영양제 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칼슘, 글루코사민. 각각의 병에는 자식들의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정자는 그 작은 알약들조차 챙겨 먹기 귀찮았다. 달걀 하나를 삶을지 말지 10분간 망설이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다.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김치 한 포기, 우유 한 팩, 그리고 며칠 전에 산 두부가 상하기 직전에 놓여 있었다. 정자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닫았다. 혼자 먹을 밥을 차리기엔 모든 게 너무 번거로웠다. 엄마, 집에만 계시면 더 우울해져요. 뭔가 아세요? 둘째 딸 미경의 전화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왔다. 시간까지 정확했다. 정자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등록했다. 인생 요리 다시 배우기라는 이름부터 우울한 프로그램이었다. 등록 첫날, 정자는 20분 일찍 도착해서 교실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다. 하나둘 어르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여자였고 몇몇 남자 어르신도 보였다. 서로 아는 사이인 듯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 정자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김영희입니다. 모두들 반가워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사가 밝게 인사했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모습이 왠지 친근했다. 오늘은 김치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김치전은 혼자서도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짝을 지어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식은 혼자 해 먹을 때보다 함께 나눠 먹을 때 더 맛있거든요. 정자는 내심 한숨을 쉬었다. 짝이라니.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강사를 불렀다. 선생님, 저는 혼자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어르신. 오늘은 꼭 둘이서 해보셔야 해요. 그게 이 수업의 포인트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정자의 짝은 78세의 박성우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군인 출신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체격이었다. 무뚝뚝한 표정과 짧게 자른 백발이 인상적이었다. 정자는 그가 이 동네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정자입니다. 박성호입니다. 짧은 인사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사가 나눠준 재료들을 보니 김치 반 컵, 밀가루, 물, 파, 그리고 작은 프라이팬 하나가 전부였다. 그럼 밀가루부터 섞어볼까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그렇게 하죠. 성호가 밀가루 봉지를 들자 정자도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아,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둘 다 동시에 말하고는 어색하게 웃었다. 결국 성호가 밀가루를 그릇에 부었는데 손이 떨려서 여기저기 흩어졌다. 죄송합니다. 요리는 처음이라.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자가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다. 성호는 김치를 송송 썰었는데 칼질이 서툴러서 크기가 들쭉날쭉했다. 군대에서는 이런 거 안 배우셨나 봐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농담을 던졌다. 군대에서는 취사병이 다 해줬으니까요. 제가 한 건 감자 깎기 정도였습니다. 조금씩 대화가 트이기 시작했다. 김치전 반죽이 거의 완성될 무렵 정자는 문득 가슴 한편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요리하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부엌은 오로지 그녀만의 영역이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부을 때 정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갑자기 서글픈 감정이 밀려왔다. 저는 정자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네. 저는 늘 혼자 부쳤어요. 김치전도, 다른 요리도, 남편도, 애들도 없으니까요.
말끝이 떨렸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자신도 몰랐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성호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고 아이들은 다 멀리 떠났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오늘은 제가 뒤집어 볼게요. 실패해도 괜찮겠죠? 성호가 뒤집개를 조심스럽게 김치전 아래로 밀어 넣었다. 하지만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김치전이 반쯤 찢어져 나왔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찢어진 김치전을 보면서도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함께 웃는다는 것의 소중함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부엌에 앉아 오늘 일을 되새겼다. 성호와 함께 만든 찢어진 김치전, 그리고 그와 나눈 짧은 대화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평생 밥을 지어왔는데 정작 나를 위해선 밥을 잘 못 짓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생각이 슬프지 않았다. 성호와 함께 웃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다. 정자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한 점 집어 먹어보았다. 아직 아삭아삭했다. 김치전 하나 정도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노인대학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2회차 프로그램 우리 집 반찬 한 가지씩 가져와서 나눠 먹기. 정자는 그 공지를 보고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고 집에서 정성껏 콩나물 무침을 만들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을 넣고 깨를 뿌리는 과정이 하나하나 즐거웠다. 부엌 불빛을 환하게 켜놓고 요리하는 모습을 거울에서 보니 몇 년 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수업날 정자는 콩나물 무침을 예쁜 그릇에 담아 교실로 향했다. 성호도 무언가를 들고 왔다. 커다란 냄비에 김치찌개를 끓여온 것이었다. 어머, 이걸 혼자 다 드실 거예요? 정자가 놀라서 물었다. 성호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혼자 끓이려니 너무 많이 만들어졌네요. 나눠 먹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둘러앉아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다. 성호의 김치찌개는 의외로 맛있었고 정자의 콩나물 무침도 호평을 받았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성호가 정자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사실 지난번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자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성호는 더욱 쑥스러워하며 말을 이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큰아들 내외와 손자 하나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르신이 혼자라고 하시니까 괜히 같이 외로운 척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다. 미안합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자는 순간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곧 마음 한편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럼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정자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저도 사실은 혼자가 아니에요. 막내딸이 이혼하고 2달 전부터 저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성호가 놀란 표정을 짓자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왜 혼자라고 했을까요? 생각해보니 딸이 집에 있어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딸은 늘 방에만 있고 저는 부엌에만 있고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혼자인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래도 말입니다.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치전은 진짜 함께 뒤집는 게 더 재미있더라고요. 찢어져도 말이에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혼자 먹는 밥보다 나눠 먹는 밥이 더 맛있고요. 다음에도 같이 요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날 저녁, 정자는 집에서 김치전을 부쳤다. 막내딸 소영과 함께 먹기 위해서였다. 프라이팬에 반죽을 부으면서 성호와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방에서 나온 소영이 물었다. 이혼 후 우울해하던 딸이 엄마의 표정을 유심히 본 것은 처음이었다. 김치전 같이 먹을까? 네, 좋아요. 모녀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소영아, 엄마가 노인대학 다니는 거 알지? 네, 알고 있어요.
거기서 새로 사귄 친구가 있어. 할아버지인데 같이 요리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 어떤 거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걸. 그리고 마음을 나누면 찢어진 김치전도 맛있다는 걸. 소영은 엄마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엄마, 저도 요즘 많이 외로웠어요. 같이 살면서도요. 그래. 네. 엄마한테 짐이 될까봐 방에만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외로웠나 봐요. 정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찢어진 김치전 한 조각을 딸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함께 요리하자. 그리고 함께 먹자. 네, 엄마. 에필로그. 그 후 매주 수요일이면 정자와 성우는 노인대학에서 만나 함께 요리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음식이 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둘은 웃었다. 정자는 집에서도 소영과 함께 요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갔다. 딸의 속마음도 알게 되고 서로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었다. 어느 날 아침, 정자는 여느 때처럼 부엌 창문을 열며 얘들아, 밥 먹자 라고 외쳤다. 이번에는 네, 엄마 라는 대답이 방에서 들려왔다. 정자는 미소를 지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지 않아서였구나.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부엌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춰들었다. 오늘도 누군가와 함께 나눠 먹을 밥을 짓는 하루가 시작되었다.